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달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내용에도 저희가 조금 얘기했는데 물류 관련된 이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또 주식시장도 뭐 약간 재미도 없고 파생도 재미도 없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도 좀 재미없는 그래서 약간 투자에 좀 지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연말이니까 어떻게 향후 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혹시 또 뭐 산타 랠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2022년 우리 주식시장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내용 또 전무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내년 전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전망 이렇게 쓰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두고 내년에 어떨까 라는 걸로 해서 그냥 1년 약간 정리하면서 뭐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데이터는 대부분 다 프레드 그 사이트에서 있는 미국 페드에서 관리하는 정보 사이트고요. 그 데이터들과 그 차트들을 가지고서 다 그냥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전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랑 결국 기업 실적이 싸우는 것 같다. 기업 실적이 진짜 계속 좋을까? 그 다음에 뭐 소비가 좋을까? 그 다음에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미국 금리가 인상되니까 미국 달러 강세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머징 국가는 더 나쁠 거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인플레가 되니까 너무 슈팅하면 금리를 세게 올려서 미국도 크래시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 뭐 너무 버블이다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거기다 미중 갈등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쵸. 뭐 코로나도 또 확산 더 된다. 유럽도 확산되고 있잖아요, 다시 또. 안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대안이 별로 없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연 내내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이슈도 돌고, 저희가 이제 계속 다뤄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돌고, 그런 와중에 또 수요 초과,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근데 티나라 그래서 또 대안이 있냐, 주식 팔고 뭐 살래? 그러면 아니, 주식밖에 없어요. 애매한 주식밖에 없네, 살 게 없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현재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진짜로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나? 라는 물음표가 이제 던져지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장 보시면은 이제 대체 가능한 자산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2022년도 글로벌 전략을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 자료에서 이제 웨이팅을 준 거예요. 글로벌 얼로케이션. 그래서 에쿼티, 주식은 약간 파지티브 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물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국채들은 약간 아래쪽, 그러니까 웨이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커머디티는 약간 위쪽, 그리고 중앙에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캐시를 이렇게 중앙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간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약간은 그렇게 너무 불리시하게 보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에쿼티 쪽은 이제 미국은 약간 오버밸류인 것 같아서 재팬이랑 유럽 쪽을 더 웨이트 주고, 주식 쪽을요? 주식 쪽도 주식 쪽 안에서 이제 이머징 약간 있고, 재팬이나 유럽 쪽을 더 웨이트를 더 준 모양새예요. 그리고 이제 크레딧몰 쪽은 이제 저희가 별로 그렇게 개인들이 관심 없고,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게 미국 국채 마이너스 끝. 그러면 미국은 금리 확실하게 올리는 걸로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절대 사지 마라 일단. 뭐 이런 느낌의. 그 다음에 얘네들도 보통 끝자리에 놓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별표 찍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로 붙어 있고, 나머지 통화들 다 대비해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주식들 말고 뭘 살래, 팔고. 그러면은 결국 주식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유럽이나 재팬 쪽으로 위아래로 옮겨가는 수준. 국채를 사기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예. 그렇다고 해서 상가, 집, 인프라, 물류센터 이거 다 리츠로 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리츠나 부동산들 하는 것들로 넘어갈까. 그래서 리츠도 생각보다 저도 이제 운영하는 펀드 중에 리츠 펀드들이 있는데, 리츠 펀드들이 생각보다 약간은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주가가 주식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를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추세나 이런 거를 보면 숫자로만 정확하게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 네. 방송에서 그게 아니라 좀 긴 추세들을 좀 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CPI,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똑같은 걸 두 장을 넣은 거예요. 하나는 나스닥 지수의 CPI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나스닥의 CPI예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나스닥 지수를 로그 스케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수가 낮았을 때 10% 오르는 거랑 지수가 높아졌을 때 10% 오르는 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똑같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10% 오르냐 10% 내리냐 똑같잖아요. 이 오른쪽 끝선에 쓰면 그렇죠. 그렇죠. 저쪽 백테스팅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오른쪽 끝에 쓰면은 똑같아지는 거니까 퍼센트로 움직일 거니까 네. 결국 내 전체 자산이. 그래서 그걸 그려보니까 역시 그 CPI 물가는 계속 올랐고요. 그거 따라서 생각보다 주가 지수가 잘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우상향 각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네요. 로그 스케일로 바꾸니까. 네. 근데 각도가 보시면은 맨 끝에 CPI 각도가 좀 너무 섰어요. 그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조금 위로. 과거에 올라왔던 각도보다 좀 섰다. 그래서 주가가 그 전번에 2020년도 앞부분에서 딱 섰어요. 좀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역시 주식이 약간 좀 앞서서 선행적으로 선반영. 움직이나 보다. 선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플레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뭐 내년에 될 거냐 말 거냐 논의하기 전에 이미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홈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서 이제 US 슐러 지수들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조금 아까 그린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2005년도 그쵸. 그쪽에서 쭉 올라갔다가 버블로 올라갔더니 서브 프라임 맞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차트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 올라간다고 치면 홈 프라이스도 뭐 그냥 적당하게 잘 올랐고 인덱스도 적당하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맞죠. 약간 오버밸류 같이 안 보이는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뒷장 또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코로나 딱 터지고 시간당 임금이 왕창 오른 거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뾰족하게 섰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또 왕창 올랐다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 실업률이 내려오면서 조금씩 임금이 내려오는 듯 했는데 다시 다 올라가 버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인력 부족인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왜 저희 임금은 안 올라가죠? 우리 고용주 아니세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되게 요즘 세대랑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일할 때도 보면은 좀 MZ 친구들이랑 일하다 보면 마인드가 좀 저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임금에 조금, 대한 마인드도 네.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앞쪽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임금. 왜 집값하고 임금을 들었냐면 집값하고 임금은 안 내려오잖아요. 네. 가면은 쉽게 나머지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집값하고 임금은 웬만해선 그렇죠. 쉽지 않죠. 임금은 뭐 깎이기도 하던데 뭐 집값은 자르면 되죠. 잘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실업률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실업률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제외한 진짜 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쓰고, 그리고 페드 같은 경우도 10년짜리, 5년짜리를 전부 다 인플레이션 인덱스 본드에서 뽑아서 이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10년짜리는 미래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가 추정치가 인플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년짜리는 5년간. 네. 그래서 이제 그 왼쪽 거는 긴 2004년, 2003년, 2002년부터 할 거예요, 이게. 그 쭉 보시면은 완전 아작난 게 이게 리만 사태. 네, 리만 네. 서브프라임 사태인 거고, 그 이후 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간 상태가 된 거고, 인플레이션 보면 생각보다 잡혀 있었어요. 굉장히 잘. 그렇죠? 2%라는 선을 이제 페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2% 선에다 진짜 잘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안 넘어가고 그 레인지 안에서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3으로 가는 거죠. 네. 그죠? 그 5년짜리가 3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거는 그 이제 좀 확대. 네.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부분 확대해 보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인플레가 없었다가 쭉 올라간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5년짜리가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인플레 무섭다. 인플레이션, 여기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더 슈팅하면 이건 문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페드는 이렇게 돼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좌우가 바뀌겠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뀌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는 걸로 쭉 해서 뒤까지 가시다 보면은 인플레가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게 위험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멈추기만 하면 일단은 증가는 안 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 보셔도 생각보다 유가도 엄청나게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정하는 팁스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인플레를 진짜 열심히 보면서 이런 물가들을 보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굉장히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맞아요. 예. 근데 약간 지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플레는 확 올랐는데 구리가 안 떴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구리가 내려가는지 인플레가 내려가든지 내려가야 될 것 같죠. 둘 중 하나는. 그래서 이거 구리를 좀 보고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슈가 돈 막 뿌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뿌렸을까? 그래서 이제 M2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페드가 이제 그 뿌리는 과정에서 사들인 거 테이퍼링하면서 이제 계속 채권이 내는 걸 사들이니까 얼마나 올라갔나? 이것도 지금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풀었다고. 네, 엄청나게 풀었다고.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어떠지? 로그 스케일로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브프라임 때 푼 거보다 조금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옛날에 많이 풀렸을 때 비율 대비로 따지면은 그때 샀던 비율로 따지면 금액으로는 당연히 최대예요. 이걸 로그 스케일 아니게 그리면 엄청나게 서 있어요. 엄청나게 서 있는데 로그로 바꾸면은 이때보다 율로는 조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라는 부분이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그냥 줘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확 위로 뛰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과거에는 없었던 점프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해서 M2를 확실하게 그냥 즉각으로 증가시킨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까? 이거는 좀 다른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걸 이제 누가 이제 뭐 진짜 비트코인이 빨아가든지 그래서 없애든지 다시 내려오게 아니면 뭐 메타버스로 끌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이슈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페드 금리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간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다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는 완전히 길었다가 이번에는 옆으로 가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갈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올린다라고 이제 대충 다 11월 그쵸. 뭐 10월 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땡겨진다. 그 2번 한다. 뭐 어떤 데는 한 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보면은 한 첫 번째 정도? 조금 하고 올리는 상태. 그쵸? 그렇죠. 90년대 쪽. 네, 90년대 쪽. 네. 네. 그래서 요거 부분도 뒷장 보시면은 세 파트를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예. 그러면 이게 90년대, 2002년도하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나온 시기,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 세 개로 나눠서 쭉 보시면은 금리를 올려요, 페드가. 네. 쭉 올리는데 올릴 때 주가를 보시면은 잠깐 내리는데 결국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리 내릴 때 오르는 거는 그래도 되게 뭐 많고 그런 경우가. 근데 의외로 또 서브프라임 쪽 보시면은 금리를 내리는데도 주가도 계속 내려가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금리를 내렸더니 주가가 또 내려가요. 그죠? 가운데 거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시면은. 네. 물론 뭐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사태긴 하지만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도 보시면은 금리를 내린 다음에 옆으로 안정화시키니까 위로 쭉 갔지만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6년도부터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근데 주가 보시면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거다. 라는 논리가 좀 안 맞을 수. 좀 안 맞을 수 있다. 네. 뭐 장기적으로는 되겠지만은 올리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영향을 받지는 네,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결국 전체 흐름에서 인플레가 그 2%에 맞춰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주식을 빼거나 이럴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생각보다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무조건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리차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되면 불황되고 뭐, 리세션 된다. 뭐 네, 그 얘기 올해 중반인가? 뭐 한참 나왔죠. 네, 한참 나왔죠. 그때 이제 올해 초반이었을 거예요. 2020년도 초반에 한번 마이너스가 될 듯 하다가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좀 말 안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과거로 쭉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일 때 닷컴 버블 폭락할 때 부분을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리세션이 온 경우가 있어요. 한 1년, 2년 내로. 그렇죠? 맨 왼쪽부터 보시면 이 회색 선이 그 페드가 생각하는 리세션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줄 이렇게 거져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페드가 생각하는 이제 리세션 리세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그 스프레드 10년 빼기 2년 금리 차. 그러니까 계속 이게 0으로 가면은 2년짜리가 계속 올라와서 10년짜리랑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일드 커브 플래트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드 커브가 네. 평평해진다. 그러니까 앞에 게 계속 올리고 뒤는 별로 인플레 없을 거여서 그대로 있거나 내려간다. 그래서 네. 평평해진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위에 있어요. 아직. 근데 그래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스케일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금리 차를 가지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이게 금리 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도 2012년 한 15년 레벨서 보시면은 계속 금리 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보시면은 계속 올랐죠. 예,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완전하게 뭐 이거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얘기되는 게 이렇게 미국이 금리가 올리고 나면 미국 달러 강세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강세가 되면 이머징 마켓은 망가진다. 뭐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고 있고 얘기죠.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리세션 구간들 보시면은 이머징 커런시가 훨씬 더 임팩을 많이 받아요. 이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페드가 이제 이머징 마켓 이코노미가 들어있는 커런시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덱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머징 커런시만 들어있는 거죠. 그걸로 보면은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달러 밸류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머징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걸로 보면 2007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게 해피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는 거고 얘를 이제 내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다 강세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예, 오히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오히려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들 계속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고점 베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커런시들이 GBP나 아니면은 유로나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별로 안 좋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여서 이머징 국가만 제가 따로 빼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완전하게 크라이시스가 아니면 결국은 그냥 문제 달러 없을 강세가 돼도 주가는 잘 가더라. 네.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지금 다시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돼서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 인상되면서 미국 금리니까 미국 달러 강세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미국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인플레가 되고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태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계속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요 왼쪽 부분에서 이제 악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악재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차트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야 되나? 망가질 건 아닌. 되나?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안이 있나? 라고 보면 이머징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가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렇죠. 예. 금리가 뭐. 예, 뭐 금리도 금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IRF 17 되고 나면 다 막투막 하잖아요. 아직도 안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기 때문에 채권 잘못해서 들고 있다가 이제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예, 예. 망하지도 않았지만 손실은 나니까 손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지션을 쉽게 잡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전에는 들고만 있어도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채권은 망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옆쪽에 오른쪽 부분 기업 실적 쪽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부분을 보면은 그 파란색이 corporate profit이에요. 예, 이익이죠. 기업 실적. 네네. 그러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를 보시면 옆으로 쭉 가죠. 근데 주가는 뚫고 비친- 올라가 버렸어요. 그쵸. 그렇죠? 게다가 결국 때려 맞아서 내려왔죠. 네. 선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의 진짜로 뭐 사람들이 맨날 주가는 어쨌든 기업 실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움직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유사하게 움직였고 기업 실적이 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쭉 따라 올라서 이제 맞아졌죠. 코로나에서. 네네. 이 그냥 그림 스케일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실적이 나빠졌을 때 약간 내려간 다음에 쭉 올라갈 때 쭉 돌아간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더 높아졌죠. 오히려 실적이 위로 더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옆으로 좀 기울어져도 이쪽 왼쪽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 할 수 있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가 제일 재밌었어요. 개인 소비 여력. 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소비 지출은 PC 데이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네. 예, 인플레이션 보거나 할 때. 근데 가처분 소득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소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양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끝쪽 20년 쪽에 보시면은 그 지원금 정부가 쏠 때 점프하는 거 보이죠? 네. 확 늘어나는 녹색, 거죠. 그래서 확 위로. 개인들한테 이게 진짜 지원금 돈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건 지원금 때문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쭉 보시면은 쭉 옆으로 가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점프하는 거는 돈이 갑자기 생길 돈이 일이 갑자기 없잖아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봤던 M2 증가시켰던 거가 일로 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뇌피셜이라면 뇌피셜이지만 그러지 말고는 않고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진 거죠. 넓어진 거죠. 예.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돈이 풀렸고 그거에 대해 소비라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게다가 한 번 돈 더 주니까 왕창 올랐다가 그 돈 같은 거 다 쓰니까 다시 내려오고 자세히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 돌아온 거죠. 이제 네. 다 끝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네요. 그 소비로 여기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구가 위아래가 딱 맞는 거네요. 맞더라고요. 근데 스프레드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하고 지출하고 스프레드 보면은 점점 벌어져. 점점 그러니까 벌어지고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또 이것도 주식이라는 거죠. 아하. 지난번에 할 때 이게 가처분 소득 안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부의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현금 40, 주식 뭐 60 들고 있었는데 주식이 계속 커지니까 현금을 좀 써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전체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내 가처분 소득이. 네. 예.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주식 사는데 매일 오른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매일 술을 먹어도 내일이면 오늘 술값 나와. 그러고 딱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가 빠지면 이제 현금은 없고 현금은 없고 주식은 주식은 빠져 있고 많아졌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네. 주식이 내려간 뒤로 술 모임이 끊어졌다고 계속 먹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렸던 삼각형 네. 기업 실적 삼각형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고 이미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더 좋아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피크아웃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어닝이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거지 증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럴 미국 것 같아요. 회사들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확 망가지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삼성이건 누구건 다 들어와서 공장지라 그랬잖아요. 또 다 가서 하랜 대로 하겠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시킨 대로 해야지 뭐 대안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는 생산이 계속 일어나고 또 물건들을 사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걔네는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미국 주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미 반영을 해서. 그 와중에서 이제 약간의 악재인 게 위에 이제 블락스완처럼 제가 두 개 그려놓은 게 코로나랑 미중 패권이었잖아요. 네. 미중 패권도 어제 이거 했잖아요. 회담, 네, 뭐. 미중 회담. 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나. 대만 해협에서 평화를 해치는 일방적인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 아니 뭐 하면은 그냥 지지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반대하면서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진핑은 뭐 불장난하면은 이거 뭐
이런 말은 원래 북한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불장난하면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인권 문제 얘기하고 경제 얘기도 하면서 실제로 중국은 계속 상호 공영, 그러니까 서로 발전하자. 그 다음에는 불공정한 거 해소하자. 미국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날 때 결론은 뭐 이제 그 회담문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 뭐라고 쓰여질지가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내일, 오늘 나오나요?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발표될 것 같은데 네.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22년도 전망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다시 앞에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쪽 같은 경우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비력이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거기다 투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 우리가 가서 일단 좀 배터리 회사도 세우고 그쵸, 반도체 회사도 네. 세우고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미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거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또 원화로 달러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달러 강세 요인도 또 되는 거죠. 또 되죠. 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무조건 나빠요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리는 한 이 정도 보고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제 맨 뒷장은 이제 그냥 차트를 그렸어요. 제일 뭐 사람 많이 주가지수 중에 미국 주가지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일단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차트로 딱 100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선긋기가 저는 제일 클래식하잖아요. 네. 선긋기와 피보나치 추세선. 예, 네. 추세선 그리고 네. 추세 채널 그쵸. 그리고 러프하게 지나서 보면 이거 두 개가 그냥 잘 맞아요. 잘 맞는 것도 있고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트렌디해요. 모든 인디케이터들이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치모쿠 차트, 일목균형표 뭐 이런 네. 것들 보면 선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는 뭘 하려도 하나는 걸려요. 그럼 네. 이제 그게 맞았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특히 선물은 솔직히 테크니컬 보고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선을 너무 많이 그으면 어딘가 맞죠. 그렇죠. 예. 어딘가 맞아요. 그래놓고 그 자기가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선을 안 긋는 방법 중에서 그냥 딱 요망 적게 그리고 이제 인투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흐를지 한번 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고 빨간색 사각형이 1년이에요. 매년 1년의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박스 그린 게 이제 한 18,500선까지 상승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14,000 정도는 빠질 수도 있겠다. 아. 여기서 이제 이거에 제가 이제 근거라면 근거고 그냥 테크니컬리 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피보나치를 그리는데 보통 저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점을 그려요. 왜 특히 네. 이제 고점을 베끼고 나면 피보나치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걷고 그쵸. 그 사이를 거서 어디까지 조정되나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위- 꼭지가 위에 계속 베끼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위로 계속 오르니까. 네, 위를 계속 올라가서 위를 넘기니까 어디를 찍을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볼 때 저는 이제 중간선들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0%하고 38.2 레벨 사이에 많이 걸리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12,644하고 14,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되게 많이 해요. 채널 사이에서 보시면은 뚫고 위로 쭉 뻗었다가 위에서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그리고 뚫고 다시 위로 가거든요. 그게 제일 많은 선이 맞았다고 치고 네. 보통 이제 위에 점 아래 점 찍으면 지나가고 나서 맞았어 그러면서 피보나치 그림을 그쵸.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지만 네. 있다 치고 여기가 걸어져서 그려져 쭉 연결됐다. 연결돼서 여기까지 고점까지 갔다고 치면 여기 정도 맞았어. 아. 그리고 여기가 조정을 받았어. 뭐 이런 그림의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불리시니까 이 채널을 이렇게 내려서 긋는 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펀더멘탈리 정의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채널에서 어디까지 위기가 갈까 해보면은 오버밸류 돼 있는 상태라고 펀더멘탈리는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그쵸. 아무리 실적이 좋을 거지만 네. 그럼 이제 리밋 돼 있을 거고 그럼 지금이 한 16,300 정도 되니까 네. 18,000이면 한 13%?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퍼센트로 크진 뭐 않아요. 높진 않네요. 높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한 고정 한 13에서 한 15% 정도 선에서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냥 테크니컬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12월 달에 제가 사각형 친 게
12월 달에 위로 점프해서 올라가 버리면 이 채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그려놓은 채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럼 채널 위로 바꾸면 지금 있던 이제 18,500이 좀더 아닐 수 높은. 있는 거죠. 위로 뚫고 올라가면 밴드를 바꿔야 되면 이제 전체 그림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슈팅이 12월에 나올까? 산타랠리 하고 뭐 지금 12월 달에 더 상승한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네. 이 미국은. 우리는 그렇죠. 좀 한국은 슬프지만 그렇죠. 뭐 네. 미국은 뭐 더 간다고 다들 알리니까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고점을 좀 바꿀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여기를 못 뚫고 그냥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여기 옆으로 간다 조금 네. 올라가면서 그러면 결국 이 박스 내에서 결국은 한 해를 보내지 그럴 수 않을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건 상고하저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지금 뭐 리서치들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오히려 이제 모두 다 상고하저 그러면 오히려 상저 될 때를 많이 봐가지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상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저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 15,736 조금 올라갔다 그 정도에서 내려오면 한번 뭐 다시 한번. 바이온딥 하면서 박스 안에서는 중앙보단 아래 있으니까 1년으로 보면 1년으로 봤을 때 박스 중앙 아래서 사서 박스 위에 가서 파는 정도를 하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하락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상승 추세일 땐 매수만 해라. 네. 그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네. 이게 자꾸 하면 자꾸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막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매수 매도가 예. 꼭 반대로 되는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매수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상승 추세니까 그래서 조정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조정 시에 매수 한 번씩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써서 오히려 이제 12월 달에 조금 올라서 여기 윗부분 정도 걸쳐졌다라고 치면 지금보다 고점 되겠죠. 한 17,000 네.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 오히려 빠지면 밑으로 내려서 이제 빨간색 선, 녹색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정할 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윗부분에서 좀 하면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냥 전망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리뷰를 한번 해본 결과 쉽게 빠지기는 네. 어려워 보이니까 바이온딥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테크니컬리 빠질 일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10% 정도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선물은 레버리지가 돼 있으니까 좀 밑에서 하면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플러스 출발하면 마음이 확 그쵸. 편해지니까. 네.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한쪽 방향에서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 전망 지금 저희 다 같이 살펴봤는데 뭐 여러 요소를 봤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그쵸, 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저희가 매번 시간 얘기하지만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만 좋아요. 한국은 아니고 미국만 좋아요인데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은 파생 투자를 하는 그쵸, 거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내려오면은 그 매도는 그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대세 추세가 바뀌었을 때, 예. 올라가는 거면 매도는 짧게, 그쵸. 뭐 매수는 좀 길게 호흡의 문제인 것 그쵸, 같고, 맞습니다. 이제 가끔 청개구리만 안 하시면 돼요. 남들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나만 독야청청 내려간다. 옛날 원유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올 때 그런 분들 많이 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은 모두가 전망할 때 늘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면서 이런 파생 투자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려오면 또 올라가면 약간의 이제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러면 또 파생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인 건 올해 제일 우려했던 게 너무 높아, 막 언젠가 이게 떨어질 수 있어, 뭐 계속 두려워, 이게 컸는데 결국 결론은 그냥 올랐거든요. 조금 빠진다 싶었지만 결국에는 또 올라오고. 예. 약간 장고 끝에 악수 둔 느낌. 그래서 했는데 약간 투자 액션을 일부는 조금 가져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 들어요. 저도 올해 되게 이렇게 패시브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다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전에 판 것들 뭐 몇 배 오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팔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주의하실 건 이제 뭐 시장 크래시 오거나 그러면 선물 거래할 때 조금 조심해서 관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전망 한번 쭉 살펴봤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조금 다음 투자에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